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작년 12월보다는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예요? 예, 물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입니다. 예. 요게 둘의 차이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구매를 할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냐 소비자 물가가 달라지는데 예. 내가 직접 먹고 소비하겠다. 그런 용도로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온다. 그때는 소비자 물가라는 CPI 물가 지수에 잡혀요. 예. 예. 그런데 물건을 구매하고 또는 물건을 사올 때도 내가 직접 먹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뭘 가공해서 또 하나의 물건을 생산해낸다. 뭐 이를테면 원자료를 가지고 텔레비전을 만든다든지 사과를 가지고 사과 초콜릿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오는 사과나 원재료는 생산자 물가에 잡히거든요. 목적이 팔려는 겁니까, 그건? 그것도 만들어서 가공해서 다시 팔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소비자 물가는 당장에 소비하는 거니까 지금의 물가라고 볼 수 있고요.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 간에는 지금의 물가지만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파기 때문에 예. 다른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일정 시차를 두고 뭐 현재 통계상으로는 약 한 5개월, 6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 소비자들한테 책정되는 그 소비자 물가 가격에 생산자 물가가 선행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예. 지금의 물가라기보다도 몇 달 후의 물가, 미래의 물가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를 볼 때 예. 소비자 물가보다는 생산자 물가가 훨씬 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겨울에는 그 사과 귤 한 박스 옆에 넣고 손톱 뭐 거의 노랗게 될 때까지 혓바닥 노랗게 될 때까지 까먹었는데 요새 그렇게 못하죠. 귤요? 예. 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감귤 이름이 바뀌었어요. 금귤. 금귤은 사과가 금사과고요. 요즘은 다이아귤. 뭐. 전년 동기 대비요 가격 상승률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예. 귤값이 12월 달을 비해서 1월 달에 50%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과는 전년 7% 올랐지만은 이것은 지난달 비교고요. 1년 전에 사과는 1년 전부터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 전에 비교하면 120%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과는 금사과, 귤은 다이아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옆에 모아놓고 까먹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앵커님처럼 그 소득이 넉넉하신 분들만 가능한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딴 세계의 과일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 이래 귤값이 오른 것은 예. 매우 이상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과 과일값이 이래 오르는 것은 현지 생산 단지나 농가에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일 수 많거든요. 예. 실제로 사과나 배가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은 사과 배 그 재배 과정에서 또는 수확 과정에서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감귤은 주로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기상 이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가격이 무려 48%나 뛰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놀랐다. 그런데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대체 수요가 귤 쪽으로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과 대신 귤로. 그렇습니다. 사과를 못 먹으니까 네. 사과 너무 올랐으니까 배 너무 올랐으니까 그 뭐 과일은 먹어야 되겠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동안에 감귤은 상승폭이 적었으니까 네. 너도 나도 감귤을 사다 보니까 감귤 가격이 48%나 올랐다. 자, 이런 면에서 작황도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감귤 네. 가격이 올랐다. 이것은 사과나 배값 상승이 그만큼 심각했다. 그리고 사과나 배값이 오를 때 기업이나 또 정부가 좀 신속하게 수입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대체 노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과 물가 폭탄이 감귤 물가 폭탄으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그 바로 지금 생산자 물가에서요. 감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올린 대로 생산자 물가는 앞으로 5, 6개월 이후의 물가인데 지금 감귤을 생산자 물가로 기업들이 샀다는 얘기는 기업인들이 숨어서 까먹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과일을 만든 과자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어떤 감귤이 들어간 상품을 만드는 건데 예.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감귤 원 재료를 사오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6개월 후에 저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때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 속도가 물가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 어려운 예. 그야말로 스티키 끈적끈적한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끈적한 물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일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끈적한 물가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가하고 금리는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올라가는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단은 금리밖에 없어요.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물가를 올리면 물가 올리는 사람을 잡아 가두면 됩니다. 근데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 사정이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그동안 금리를 너무 올렸다. 예.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안 내려가고 있으니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12월 달, 1월 달 두 달 연속으로 다시 상승 반전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은이 금통위를 하게 되면 물가가 오른 마당에 금리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 불가능,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종전에 한 95%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PPI 물가가 나오는 바에 99%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뭐 아이는 뭐 엄마가 키운다 이런 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래서 아빠들이 그 아이 키우는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났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유교 시대에서도요. 그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해서 어머니가 반드시 애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고시조에도 양사은의 시도에도 보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 예. 그중에 특히 여성들이 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다. 이래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예. 우리나라의 어떤 육아 풍조에서도 남성들이 스스로 어떤 육아 휴직을 찾아서 예. 애를 대신 키우는 일정 기간 동안 애 키우는 데만 전념하는 그렇게 되면 여성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엄마만 부담 줍니까? 같이 부부가 같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화로 가는 어떤 중대한 변곡점이다. 특히 이렇게 되게 된 요인은 관련 제도가 남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예.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비가 됐거든요. 예. 불과 몇 년 전에는 제도 자체가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대폭 늘어나서 비율로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러면 남자와 여자 예. 직장인들 중에서 육아 휴가를 누가 쓰고 있느냐를 남성과 여성 비율로 봤더니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50대 1입니다. 아? 예, 여성은 50, 예. 남성은 1. 예. 그 일에도 못 계셨죠? 예, 저는 세대가 조금 그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희들 때는 아예 남자가 0이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높아진 게 지금 5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예. 또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만 하는 여성은 전년 대비 좀 줄었고 경제 활동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경제 활동도 늘어나긴 했지만 OECD 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증가율, 신장률은 굉장히 좋은데 이를테면 지난해 뭐 꼴등했다가 이번에 반에서
50명 중에 49등했어. 올라간 건 한데 예, 맞죠. 전체 등수는 여전히 낮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일자리 현장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 여건이 형성되고 있으니 여성 인력 낭비와 동시에 우리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이것이 출산율 약화로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참고로요. 예. 미국은 이 육아휴직 제도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뭐 갈 수는 있지만 네. 그 대신에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이 각 직장에 엄청난 육아시설, 대부분 기업들 보면 1층, 2층 그렇죠. 이게 다 어린이 육아센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따로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저도 미국에서 근무를 해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버지들이 아기들을 가지고 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가지고 다니고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출근을 예, 하는 거죠. 데리고 오는 아이, 큰일 날 예. 소리. 아기 용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아휴직은 길어야 뭐 1년 정도인데 미국은 애 클 때까지 거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 아버지가 데리고 다녀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육아 문제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들 데리고 다니십시오. 예,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학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